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를 보험회사에다가 입증을 해야 그 보험회사는 그 손해액을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준성입니다. 오늘은 일반 환자분들이나 계약자, 피보험자, 일반 보험 소비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이 아니라 앞으로 이 손해사정사를 꿈꾸시는 분들, 그리고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이제 막 따신 분들, 또는 독립손해사정법인에서 영업부터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반 보험 소비자나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상담 요령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 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이 영상을 한번 보신다면 특별한 스킬이 있거나 노하우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상담을 하면 내가 이 업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게 아주 간단하게 상담 요령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내지 한 3년 정도 피해자들을 만나서 명함을 주고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서 사건 수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대면 영업이나 대면 상담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코로나가 많이 이제 종식이 되고 나중에 이 대면 영업이 가능할 때를 대비해서 이런 요령을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업무를 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요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영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많이 들어가서 명함을 많이 돌리고 내가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은 우선 이제 환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누군가 와서 명함을 주고 영업을 하면 사실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환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거나 아니면 어떤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서 내가 피해 보상을 앞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병원에 있을 때 누군가 와서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을 때 아마 그 니즈가 있는 사람들은 상담을 좀 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대면 영업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 명함을 건네겠죠. 안녕하세요. 손해사정법인에서 나왔습니다. 보상과 관련해서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환자가 만일 피해자라면 보상과 관련된 무료 상담을 해주는구나 라고 인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인데 사고 내용을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대부분 손해사정법인에서 나왔습니다.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라고 명함을 건네고 만약 그분께서 상담을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바로 그러면 제가 혹시 어떻게 다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피해자가 자신의 사고 내용을 말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크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개인보험, 교통사고, 그 다음에 시설물 하자로 인한 어떤 각종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일하다 다치는 산재사고. 이 큰 4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명함을 건넸던 그 피해자는 이 4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답변을 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피해자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립손해사정법인에서 나왔습니다. 무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다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지금 어디 발목이 부러져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와 관련된 상담이 바로 들어가 줘야 합니다. 대부분 교통사고 피해자인 경우에는 자신이 입증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자기가 과연 보험회사로부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는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를 보험회사에다가 입증을 해야 그 보험회사는 그 손해액을 검토할 것인데 그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지만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해야 하고 교통사고에서 가장 적절한 피해 보상의 핵심은 이번 사고로 인한 후유 증상을 입증해야만 내가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안내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소득이라든지 그다음 사고로 인한 과실 그리고 후유증에 관한 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인가 영구적으로 남을 것인가 한시적으로 남을 것인가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는 어느 정도인가,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초 이 자료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손해액 자체를 어떻게 하면 피해자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입증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피해자가 가입한 별도의 개인 보험에서 입원 일당이라든지 수술비 이런 기본적인 보험 담보 외에 후유장애 보험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안내해야 합니다. 그럼 피해자로서 내가 교통사고 손해액도 이 손해사정사가 평가를 알아서 잘 해줄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들어오는 보험까지 검토를 해준다고 하니 그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꽤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피해자가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보도블록이 좀 파손된 것을 잘못 밟고 넘어져서 다쳤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배상책임 카테고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상담했던 상담 요령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시설물을 점유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치료비를 포함한 기타 위자료, 그리고 휴업손해, 그 다음에 노동력 상실료에 따른 상실수익액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후유증이 명확하게 남았을 경우에 따로 들어놓은 개인 보험에서도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도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재사고가 발생한 피해자라면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 산재보험 처리를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해당 병원에서 산재 접수를 정상적으로 해주고 산재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의 피해자분들은 내가 산재 처리를 하면 내가 보상을 다 받는구나 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재 사고 같은 경우는 산재 처리를 다 하고 나서 산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그 요양 기간이 다 끝나더라도 그 치료 이후에 혹시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사고 내용에 따라서 그 해당 사업장의 어떤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가 위반했을 때 그때는 사업주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하더라도 그 사고로 인한 위자료와 그다음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비급여라든지 후유증에 관한 정도에 따른 이실수익액 등을 그 해당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사업주가 가입한 근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았던 보험금 외에도 그 초과하는 손해액 또는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에서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 카테고리 별로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은 더 깊게 정리해서 한번 촬영할 계획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혹시 도움이 되거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이 카테고리별로 촬영하는 이 영상분을 꼭 한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